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주식 이야기 대방출! 듣고만 있어도 돈이 되는 정보가 술술.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우리는 주사람! 안녕하세요. 주식도 트렌디하게 청개구리 투자클럽 강 교수입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처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정확한 분석과 판단력을 가진 청개구리 투자클럽 진사부입니다. 주식 투자는 저점 매수로 안전한 수익 창출이 중요합니다. 청개구리 투자 클럽 저점 매수 사냥꾼 강사부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영문학과 출신이거든요. 네. 네, 영문학 출신인데 교양 수업을 듣는데 이제 뭐 재테크에 대한 그런 수업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때 강의를 하시기에는 주식이라든가 그런 채권을 투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만약에 당신네들이 나중에 이쪽 길로 가고 싶으면 정말로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내줘라. 그거에 필이 딱 꽂혀서 주식에 뛰어든 계기가 되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권회사하고 은행을 동시에 합격했는데 당연히 증권회사였죠. 그 당시에 은행이 연봉이 제가 알기로 더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하나은행하고 모 증권회사에 합격을 했었는데 하나은행은 연봉이 그때 91년이었으니까 3,500이 넘었었어요. 네, 증권사는 한 1,500 정도? 근데 저는 주식을 좋아하다 보니 그냥 미련 없이 은행은 가지 않고 증권회사를 택하게 됐죠. 돈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두 분 다 대학교 때부터 하셨군요.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저는 대학교 때까지 주식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었어요. 일반 그냥 평범하게 대기업 회사를 좀 다니다가 그런 상태니까 월급 외에 좀 재테크를 해서 돈을 좀 모아야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좀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주식을 그때 처음 좀 알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좀 한 500만 원 갖고 좀 테스트 기업에서 공부 삼아서 좀 해봤는데 그게 좀 수익이 벌면서 어떨 때는 월급보다 더 많이 벌 때도 있더라고요. 월급보다 더 많이 버셨으면 그 당시에 그 상당히 많이 번 거 아니죠? 자금 사실 제가 횟수를 한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3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91년에 들어갔으니까 91년 당시에는 사실은 개인용 컴퓨터도 없었고요. HTS는 뭐 나중 얘기고 그 9인치 단말기가 하나 있었어요. 녹색 화면만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 키보드가 숫자만 딱 있는. 그래서 이 키보드를 외웠어요, 저는요. 700개 종목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고. 와, 그걸 다 어떻게 외워요? 700개를? 그게 테스트였죠, 신입사원들의. 00740 한전, 05930 삼성전자, 06400 삼성 SDI. 당시에는 사실 HTS가 나오기 10년 훨씬 넘게 전이니까 차트를 저희가 이제 이 영업점이라든지 제가 이제 근무하던 그 조사부에 벽면에다가 큰 차트를 붙여놓고요. 빨강, 파랑, 검정색 볼펜들을 항상 준비해서 일봉 차트나 이동평균선, 투자심리선, 이격도까지, 거래량까지 5개를 매일매일 그려서 이제 회의하고 토론하고. 신문에 그렇죠, 보면은 종목이 쫙 맞아요, 나오면서 맞아요. 이제 그 위아래로 이제 상하 그 올라간 거 내려간 거 다 표시돼 있고, 예, 두 면인가 저 때도 그게 있었거든요. 그 개인 투자자들은 그 신문 보고서 이제 종목이라든가 가격 보고 그다음에 증권사 영업장 가서 전광품 보고서 시세 같은 거 확인하고 직원한테 직접 이제 주문표 내고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저희가 무슨 조선시대 때 근데 얼마 안 됐어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건데 되게 오래된 느낌으로 사실 저는 뭐 액면은 30 후반이기 때문에 많이 민망하시죠? 제가 뭐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98년 IMF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폭락이 너무 심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뭐 피해가 너무 컸고요. 외국인만 돈 벌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 그렇죠. 제일 컸던 거는 연평해전 때. 그때 이제 하루에 12발동이 2번이 걸리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종목들이 다 하한가니까. 그렇죠. 네, 다 하한가니까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증권 카페 생겨나고서 증권 카페로 막 넘어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을 저희도 300명에서 많게는 한 500명, 1000명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다 한가를 맞아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손도 쓸 수가 없고. 네. 전문가가 어떻게 할 수도 그렇죠. 없는 네, 그래서 제가 다 접으시고 나갔다 오세요. 올해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가장 최근에 코로나 사태 작년에 그것만 해도 일반인 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작년에 뭐 정말로 이렇게까지 크게 떨어질 줄은 몰랐었는데
그동안 한 10년 동안 뚫지 못한 3,000을 완전히 바닥을 쳐놓고서 3,200까지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본다 그러면 과거 9.11 테러 때는 아까 말씀하신 연평도 해신 때나 똑같은 게 좀 이번에 최근에 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좀 경험을 많이 활용하시면 그럴 때 좀 조금 지혜롭게 대처할 수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애널리스트 할 때 94년이죠. 한참 전인데 그 당시에 부광약품이라는 뭐 지금도 핫한 종목인데 부광약품이 그 텍솔이라는 항암제를 개발했다는 재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항암제는 네, 제가 재료였겠네요. 그 기업에 가서 IR 담당자를 만나서 17,000원 정도에 매수를 했었어요. 1년 만에 14만 원, 300만 원이 몇 천이 됐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1년 연봉을 벌었는데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기업 탐방 갔다 와서 그 리포트 쓴 다음에 이거 목표 주가 얼마 딱 했을 때 근처 가면 얼마나 그 짜릿한 성취감. 역시 난 대단한 전문가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009년도 때 제가 이제 메디톡스를 2만 원대에서 예, 이제 보톡스 회사죠? 그렇죠. 네. 그 메디톡신이라는 네. 그 보툴리눔 톡신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당시 2만 원대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봤죠. 근데 이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마지막에 얘네가 들어간 시장이 어디냐면은 칠레 시장이었어요. 칠레요. 그 당시에 삼성중공업이 칠레 시장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남미에 가장 많은 자원이 뭐냐면은 리튬이온. 지금의 2차 전지 소재로 쓰이는 리튬이온이 바다에 쫙 깔렸었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그 당시에 2차 전지 때문에 그걸 캐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자원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발전하냐면은 이제 살만해진단 말이에요. 나라가 살만해지면은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의복 이런 쪽이 먼저 발달을 합니다. 그 메디톡스가 결국에는 나중에 거의 60만 원대까지 갔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회원들한테도 제가 메디톡스는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사라 그랬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300%까지도 예, 가지고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분석한 대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진짜 좋아요. 내가 눈으로 매수 안 했어도 저는 뭐 많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DI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강남 스타일 아실 겁니다. 저는 강남 스타일을 몰랐었거든요. 그냥 아까 제가 말씀 제 투자 원칙 매수 기준 원칙에 저점 매수 눌림목 매수 해가지고 이제 현재 팔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점 상한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상한가가 수십 번 갔던 거 아닙니까? 15번 갔습니다. 예, 연속 상한가가 매일 상한가를 15번을 가서 이제 현들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상한가 풀리면 이제 뭐 50%라도 수익 실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도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이어지게 15일 연속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예. 제가 매수해서 수익 버는 것도 있었지만 또 뭐 종목 추천을 해가지고 또 회원들이나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 큰 수익을 올리니까 전문가들이 가장 큰 보람 아닙니까? 회원들이 좋은 많은 수익 내면서 기뻐할 때 그게 뭐 수익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보람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주린이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인데 리스크를 회피하던가 아니면 부담을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과 또 고평가된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제일 투자 노하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으로 해가지고 큰 돈을 벌는 것보다는요 잃지 않는 게 우선이다는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종목을 매수할 때 눌림목 매수를 하다가 저점 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올라간 종목, 이게 뭐 큰 이슈가 나와서 기대감이 가는 그런 종목들도 저건 내게 아닌가 보다 해서 그냥 보내줘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목이 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안전하게 수익 창출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가장 중요시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스타일이 조금 종목을 믿는 스타일인데 재무제표가 강한 애들은 만약에 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버텨주거나 얼마 안 떨어져요. 사실 이제 지금은 테마주니 뭐니 이렇게 막 활성화가 되면서 재무제표를 많이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이제 증시가 하락할 걸 대비해서 수익을 좀 덜 먹더라도 재무제표가 좀 강한 애들을 저는 선별을 많이 하는 편이죠. 이왕이면 그게 좋죠.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무제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부채 비율이나 뭐 유보율, ROE 같은 그런 뭐 그 주요 수익성 지표들이나 유동성 지표들만 잘 체크해도 저는 그냥 가장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단하게
주식 투자를 할 때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요. 로또처럼 뭐야 한방 큰 탐욕만 안 부리시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심리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뭐 차트 분석이라든가 기술적 분석, 기업 공부가 좀 필요한 건데요. 조바심만 안 내고 주식으로 해서 일확천금을 벌겠다, 빠르게 벌겠다 그런 마음만 없다 그러면은 부동산으로 버는 수익보다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서 버는 수익보다 주식 투자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빠르게 큰 수익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사실 요즘 최근에 주식 투자 광풍이잖아요. 우리 주린이 분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해서 손해를 안 보시려면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어떻게 내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리스크 관리라든지 분산 투자, 저점 매수. 분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타 매매 종목이라든지 수익 매매 종목 그리고 매집 종목 같은 이 섹터별로 나누어 가지고 종목군들을 포트를 구성하는 거 하고요. 저점 매수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부분인데 재무 구조가 안정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우량한 기업들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이익을 더 크게 창출하는 그러한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탑다운 방식이라 그래서 이제 탑이 위고 다운이 아래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훑어 내려오면서 분석하는 방법인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사실 원자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경제로 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가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그때부터 좀 하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주식시장의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종목 들어갈 게 없냐? 아니죠. 지금 시장은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을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시가 하락을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수주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내수주 중에서도 재무제표가 괜찮은 종목들은 증시가 하락함에도 올라가게 돼 있으니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좀 조바심을 많이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매매를 좀 하시길 이제 바라겠습니다.